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디슨은 완전한 주장자이므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굴 평가하고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메디슨은 현재 손흥민 주장의 자리를 채워내는데 많이 역부족하다. 그는 동료들과의 소통을 손흥민처럼 해내지 못할 것이다. 손흥민이 열심히 대한민국 A매치 예선전에 참여 중인 가운데 토트넘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라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 풋볼에 따르면 토트넘은 무패 행진이 꺾이면서 팀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손흥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단 순부는 메디슨을 임시 주장직을 내정하여 했으나 부상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주장직 카드로 다이어가 거론되고 있다. 라며 손흥민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한 임시 체제의 주장직을 다이어가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프리미어 리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두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워낙 토트넘이 정치적인 구조와 관계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구단이기도 이어에 임시 주장직 내정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대한 의문 제기도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다이어가 영국의 한 매체와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이전에 다이어와 또 다른 모습으로 돌변해 토트넘의 내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최근에도 뮌헨으로 이적 스캔들이 보도되며 한 차례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다이어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에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뮌헨은 다이어 영입을 추진한 바 있었다. 다이어는 토트넘을 떠나 뮌헨에 합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가 이제는 토트넘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최근 토트넘 경기에서 여러 차례 부진한 모습을 보여 원활한 이적을 이루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여전한 다이어의 미는 이적설에 대해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된 기사처럼 다이어는 올 여름 이적 시장부터 줄곧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번번이 이적 협상은 좌절됐고 아직까지도 토트넘의 일원으로서 남아있는 상황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진한 실력을 보인 다이어를 완전히 선발에서 배제하는 등 특약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벤치뿐만 아니라 관중석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다이어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다. 다이어의 부진에 대한 기사는 BBC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토트넘에 합류했던 다이어는 이후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여러 차례 다이어가 토트넘 실점에 빌미를 내줬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다이어는 지난 시즌 부진에 이어 올 시즌은 더욱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하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에 따라 다이어는 경기에 거의 나서지도 못했다. 반더베이크 이루진 현 토트넘 체제에서 그렇게 다이어는 그라운드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이후 다이어에 들이닥친 답답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개그 같은 신세가 된 다이어는 최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혹시 모를 다른 기회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데요. 다이어의 최측근은 매체 더 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의 최측근에 따르면 다이어가 레비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사인을 받은 것 같다. 아마도 새로운 임시 주장단에 다이어의 이름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이어는 자신이 토트넘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한다라며 다이어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시금 재도약하고 싶어 한다는 의중을 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상황을 바라보면 다이어의 바람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메디슨을 새로운 주장 선수로 원토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가속화되자 다이어는 최근 한 매체와의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극강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과 토트넘 내부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다이어의 발언에 따르면 토트넘을 사랑하는 일원으로서 최근 상황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부상과 징계로 많은 선수들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미드필더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뿌려줄 선수도 없었고 각종 부상과 퇴장 징계로 우리가 훈련한 레퍼런스들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다. 물론 그런 상황 때문에 주전 경쟁에서 밀려왔던 나까지 기회를 얻긴 했지만 그 부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많은 지적과 비난을 받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는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한간에 돌고 있는 윈앤 이적설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 여전히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만 알아주길 바란다. 라며 자신을 둘러싼 가까운 놀람과 이적설에 대해 먼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이어는 이어 토트넘 내부적인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요. 사실 나는 최근 들어 토트넘에게 버림받은 선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레비 회장에게 철저히 배척당하고 있다. 레비 회장과는 올 여름까지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포스테코 감독이 선발에서 나를 완전 배제하는 플랜을 내놓았을 때에도 레비 회장이 따로 나를 격려한 적도 있었다. 레비의 격려는 나중에 꼭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테니 조금만 참아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래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레비의 관심은 메디슨에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메디슨과 나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었다. 메디슨이 토트넘에 영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단을 꾸릴 때만 해도 메디슨에 대한 포커스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레비에게 개상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메디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의 기회를 얻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씁쓸해졌다. 라며 그동안 레비 회장과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도 유독 토트넘은 레비 회장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출신들만 편애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이어는 자신이 토트넘에서 오랜 시간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레비 회장을 통해 뭔가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다이어는 이어 자신의 재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덩달아 내 재계약까지 완전히 미뤄지게 됐다. 레비 회장은 재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 조항도 나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나를 토트넘에서 버림받고 다른 구단에서도 원하지 않는 듯한 프레임을 씌워 몸값을 하락시키고 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배우인지 잘 알고 있다. 레비는 오로지 메디슨을 더 강력한 비선 실세로 키우기 위한 노력에만 몰두하고 있다. 나로서는 현재 토트넘의 이 상황들이 너무 답답하다. 잉글랜드 카르텔이 아고 조롱받던 시기에도 이것을 엄중히 깨닫고 지적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됐다. 라며 자신 역시 레비 회장의 최측근으로 잉글랜드 출신의 혜택을 받았던 인물로서 과거를 후회한다는 심정까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이 워낙 잉글랜드 출신들을 각별히 챙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메디슨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레비 회장은 나에 대한 관심보다 메디슨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을 느꼈다. 토트넘 홍보팀 역시 메디슨을 손흥민의 새로운 파트너로 홍보하지 않았나. 아마도 레비는 메디슨을 토트넘의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다. 그로 인해 나는 레비 회장에게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 이번에 손흥민이 매치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동시에 새로운 임시주장단을 꼬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다이어는 마지막으로 메디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손흥민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는데요. 메디슨은 완전한 주장자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굴 평가하고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메디슨은 현재 손흥민 주장의 자리를 채워내는데 많이 역부족하다. 그는 일단 동료들과의 소통을 손흥민처럼 해내지 못할 것이다. 손흥민은 동료들은 물론이고 얼마 안 된 후배들까지 친절하게 대하며 고민을 들어주는 등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내가 부진으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을 시절에도 손흥민은 먼저 다가와 나를 위로해줬다. 외부적으로는 레비 회장과의 카르텔이다 뭐다 해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음에도 손흥민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내 고충을 들어주고 격려해줬다. 그게 진짜 참된 주장의 모습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메디슨은 아직 그 정도의 역할을 해내기에 역부족이다. 나도 토트넘에서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다. 더 이상 레비 회장과의 관계성을 토대로 필요 이상의 혜택과 관심을 받는 듯한 이미지는 떨쳐내고 싶다. 부족한 실력도 열심히 훈련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좋은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과 재계약도 이어가고 싶다. 내 진실된 마음들이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아서 번번이 오해를 사기도 했다. 내가 단지 레비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폭로하는 것은 아니다. 진심으로 토트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디슨이 채워서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하는 것이다. 많은 팬들이 나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며 해당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레비에게 버림받았다는 다이어의 고백이 전해지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어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반응했는데, 다이어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게 진실이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손흥민을 향한 애정도 크게 느껴짐. 역시 레비 회장이 결국 원흉이었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솔직해서 좋네.
레비 회장에 대한 충격적 폭로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메디슨도 안 좋게 보는 군 등의 댓글들을 달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빈자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트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 향후 손흥민이 다시 복귀했을 때 원활한 리그 진행을 위해서라도 안 좋은 이슈들은 하루빨리 잘 정리되면 좋겠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듣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신 축구 뉴스를 업데이트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 잘 가.